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법률 경영을 맡은 변호사 하방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때론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더위를 이기려고 휴가를 떠나다 보면 몹시 설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가철 중에는 여름 휴가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여름 휴가를 망치는 사고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 문제와 예방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오늘도 정영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 여름, 날씨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셨을 텐데요. 또 이게 불쾌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름에 또 우리가 야외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물놀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여름철에 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안전한 법률에서는 이런 여름철 휴가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지 씨 복장을 보니까 좀 시원하게 입었고, 저도 이거 한여름이다 보니까 옷을 좀 시원하게 입어봤는데, 네. 여름 휴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계속 더워지다 보니까 실내에만 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뭐 실내 야외 이렇게 같이 있는 그렇죠. 수영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도 수영장 이런 거. 네, 그래서 거기를 갈까 계획 중인데, 그래요. 변호사님은 혹시 무슨 계획 있으세요? 저는 주로 계곡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어쨌든 젊은이들은 이른바 파도 수영장 이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한 번씩.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 취급한 사건 중에는 파도 수영장에서 있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수영장에서 사고, 또는 해수욕장 사고, 또는 연못에서의 사고 한번 언급해보면, 우선 파도 수영장에서 사고를 언급해보자면, 사건은 수학여행 간 초등학생이 그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파도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엎어져 있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학생들이 웅성거리자 안전요원이 쫓아와서 그 학생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이러다가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을 걸면서 이유로 내세워 청구 원인 손해배상을 이유로 든 이유가 뭐냐면은, 파도 수영장은 파도가 일어나니까 물을 먹거나 이래서 갑자기 이 물을 먹고 질식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안전요원이 좀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누가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피해자를 데려와서 인공호흡을 했다면 기도가 막히는지 왜는 유의해서 하고, 또 119 구급차가 왔다 하더라도 그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간호사가 현장에 이렇게 즉시 달려와서 돌봤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현장에 안 왔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업주에게 이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원인, 즉 다시 말해서 사인이 뭐냐, 뭐 때문에 죽었는지, 질식사냐, 아니면 달리 심장마비냐, 이런 게 이제 불분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정영지 씨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파도 수영장 업주 측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겠어요?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을 했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안전요원을 배치를 분명히 해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파도가 칠 때에 좀 어떤 사람이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유의를 해서 보고, 또 이상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가서 구호를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 파도 수영장의 경우에도 항상 파도가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파도 한참 그 파도를 인공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가 한참 동안 이렇게 물을 잔잔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게 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아마도 이제 조파 장치가, 즉 파도를 만드는 장치가 가동하지 않을 때 그 시간에 일어났던 사고였고, 또 이제 그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주변 사람들 모르고 엎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요원이 잘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파도가 칠 때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일어났으니까 이 사인이 과연 뭐 익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뭐 다리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안전요원이 기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인공호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증거도 없다. 그리고 만일에 안전요원이 기도에 대한 신경을 쓰고 또 뭐 호송하는 구급차에 타가지고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했을 때 이 피해자가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망했던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건 모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안전요원이 즉시 발견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를 하면 또 금방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에 있어서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뭐 수영장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경우에 안전요원 한 명이 뭐 적으냐 또는 뭐 몇 명을 그 정도 규모에 배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그 수영장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파도가 치지 않을 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이 아마 주안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간호사가 뭐 반드시 간호실에 있어야 되느냐, 그날 아마 컴퓨터 제어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해서 즉시 올 수 있을 정도에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안전요원이 많이 있었더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뭐 여러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엎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 한들 볼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파도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만 대부분에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책임을 부정한 것 같아요. 네, 사안에서는 이제 이게 익사로 사망을 한 건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건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좀 난 것 같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이게 또 이런 수영장, 뭐 인공 수영장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속에서, 아까 변호사님 계곡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게 계곡뿐만 아니라 저수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물놀이를 하잖아요. 이런 저수지 사고도 있을까요? 저수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수영장은 또 돈 내고 가니까 잘 안 가고, 우선 가까운 저수지, 그리고 거기 뭐 안전요원도 없고, 뭐 스스로 아이고 잠시 이렇게 저수지에 가서 몇 값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저수지 물놀이 사건도 이 법원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국립공원 내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네. 국립공원 내에 이제 저수지 바닥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설을 했어요. 모래를 퍼내고 그 이후에 이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저수지에 수영을 금지를 시켜 오기는 왔어요. 수영하시면 안 된다라고 편말은 있었는데, 근데 여름철에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이제 국립공원 내 그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 왔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게 뭐 사실상 묵인해 왔어요. 저수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수영 안전지대 외곽선임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해서 여기까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표를 설치해 왔는데 그에 뭐 또 불행히도 부표가 좀 손상을 당해가지고 저리 바깥에 밀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마침 또 직전에 저수지 바닥을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바닥이 고르지 않았어요. 예년 같으면 이렇게 바닥이 골라서 사람 키를 넘는 바닥 그 수심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준설공사를 함으로써 갑자기 이렇게 모여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안일에 준설을 해서 수영에 부적절할 것 같으면은 수영을 아예 금지시키든지, 들어가는 사람을 적극적 확성기로 뭐 불을 낸다든지 제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부표를 설치를 해서 일정 깊이, 수심이 일정 깊이 이상 되는 곳에서는 수영을 금지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표도 이렇게 고장이 났고, 아니면 웅덩이를 메꾸거나 또 깊은 웅덩이가 많다 준설해서 못 가게 한다든지 경고판을 설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마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립공원으로서는 또 뭐 자연 웅덩이도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하고 또 입장객에게 돈을 받는, 입장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수영기를 막든지 순서를 한 번을 메꾸든지 아니면은 못 들어가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부표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큰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표가 훼손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아마 이게 준설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일정하게 이렇게 준설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준설을 하다 보면 웅덩이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이렇게 준설한 것만 깊게 돼 있거든요. 아마 부표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는 깊은 곳, 저기는 얕은 곳 이렇게 설치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표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수영을 금지하고 그 부표 안으로 예를 들어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확성기를 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가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여름철 이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것이 부디 좀 잘 이렇게 돼서 올해는 좀 이런 인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어떤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웅덩이 네. 같은 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농업용 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이 웅덩이를 파서 농업용 용수를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 파는데 이렇게 포크레인도 알선을 하고 웅덩이 파는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지다 보니까 그 웅덩이를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만 6세 되는 아기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익사를 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이 뭐 평소에는 없었을 텐데 홍수가 지다 보니까 이제 논바닥에 이제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고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냐면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웅덩이를 파는데 말선을 하고 지원을 했을지언정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평소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닌데 비가 왔을 때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뭐 막는다든지 또는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또 메꾼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연 저수지라든지 평소에 관리가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 이런 곳 수영이 아예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저수지 관리인 측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뭐 아까 국립공원 내 저수지라 하더라도 평소에 뭐 수영객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평소에 거의 수영객이 이용하지 않는 곳 거의 안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사람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아주 대폭합니다. 거의 뭐 70% 이상 많은 경우에는 75% 이상 본인 책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주의할 점이 물론 관리하는 측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또는 그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간 어른들이 안전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수영을 해야 되고 또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장비 예를 들어 뭐 공보트라든지 또는 뭐 구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가가지고 안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기하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듣고 보니까 하천이나 어떤 뭐 웅덩이 같은 데서 이제 뭐 수영 물놀이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변 상황도 좀 잘 살피고 이제 뭐 안전 장비를 갖추고 나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런 하천이나 어떤 웅덩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가족 단위 그 이제 휴가객들이 가는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곳이 바로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해수욕장에서도 익사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보통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해수욕장 측의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해수욕장 사고가 아무래도 여름에 제일 많겠죠. 여름에 해수욕장에 제일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해수욕장은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 당연히 해수욕을 오는 사람을 예상하고 그분들의 안전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수욕장에 일어난 사고도 법원에서 취급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젊은 남자들이 해상 한 25m 해변에서 25m 지점에서 갑자기 파도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바다에는 뭐 파도가 민물보다는 저수지보다는 많잖아요. 파도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친구들이 이제 부명을 요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 구조 요원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구조 요원마저 제자리 안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즉시 구조에 임하지 못했고, 또 구조를 위한 보트도 아주 소형인데다가 즉시 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한참 있다 출발하고 이래가지고 피해자가 결국은 바닷속에서 파도에 휩싸여서 익사를 한 사고였는데, 이런 해수욕장에는 입장료를 받고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는 그런 관망대를 이렇게 높이 좀 두고, 관망시설을 두고 구조 요원이나 해상 안전 요원을 충분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운대 같은 데는 뭐 엄청난 수백만 인파가 온다고 하니까 관망시설 제대로 두고 안전 요원도 여러 사람을 두고, 또 안전 요원들이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물론 기기, 고무보트나 안전 구조 용품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바다의 경우에는 뭐 파도가 많이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는 맑은데 파도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상 파도가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입욕을 금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어느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확성기 뭐 이런 걸로 사람이 다니면서 고지하고 해서 입욕을 통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뭐 구조 요원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구조 선박도 고장나고, 잠수 장비 이런 것도 뭐 미비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사고 났으니까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 경우에도 결국은 책임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측에 인정을 했는데 과실상계를 70%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네요. 결국은 그때 파도가 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자기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과실상계가 굉장히 큰 폭이라서 그렇죠. 제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아주 바다가 잔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안전장구 네. 그래서 뭐 고무보트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구명조끼를 네. 입는다든지 이래서 스스로 안전을 기해야 되겠죠. 시원하게 노는 건 좋지만 네. 바다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수영 선수가 아닌 한 그 뭐 이렇게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꽤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바다 수영은 정말 바다 어렵더라고요. 수영 파도가 한번 얼굴을 한번 덮치면 정신을 잃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숨을 못 쉬면 정신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요. 또 이게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던 계곡에서도 굉장히 사고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름철 사고하면 제가 항상 그 떠오르는 장면이 이제 TV에 이렇게 119 요원들이 이제 계곡에서 이렇게 대피시키는 어떤 집중호우 이후에 불어난 계곡 때문에 그랬던 게 참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계곡에서 어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요. 계곡이 여름에 사실은 제일 시원하잖아요. 해수욕장은 뭐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바깥에 나오면 쨍쨍 햇볕을 백사장에서 맞으면 덥고 하니까 실제로 피서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은 계곡을 찾아가요. 그런데 계곡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98년 그 지리산 계곡에서 돌발적인 집중 호우에 의해 가지고 계곡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만연히 잠을 자던 사람들이 엄청난 사회 야영객들이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또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었는데 국가에 대해서는 청구한 이유가 기상예보가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이라 가지고 지리산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마침 그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기상예보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청구를 했고 산청군에 대해서는 자동 우량 경보기가 제대로 뭐 안 된 거 아니냐 또 긴급 구호 조치를 안 했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피고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고 방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마침 그 대한민국 즉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법원에서 부정을 했는데 부정을 한 이유가 그 당시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이 잘 작동되다가 이 사건 사고 시에 낙뢰 즉 벼락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어요. 벼락으로 인한 사고를 뭐 국가에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책임을 부인했는데 만일 이게 평소에도 가동 안 했다 이러면 일부 책임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만일 뭐 우리가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전혀 안 했다든지 또는 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를 예상을 못해서 예보를 안 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일부 책임을 인정할 여지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 예보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청군에 대해서는 자동 우량 경보기가 경계 발령을 했다.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기상청도 지리산 계곡에는 폭우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진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긴 했는데 그 진입로가 이렇게 순식간에 막혀있겠어요. 다리가 뭐 2개의 다리가 전부 침수돼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그 군에 대해서 책임을 부정을 했고 다만 이제 피고관리공단은 여름철에 큰 산의 계곡의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내일은 아니면 새벽에는 비가 많이 올 테니까 텐트를 거기 치지 마라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라 라고
방송을 하면서 일일이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이 사건 그 사망한 분들이 텐트를 쳤던 곳이 그 지리산 계곡에 난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사람들이 이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할 때쯤 그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텐트를 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순찰을 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늘 밤 새벽에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여기 쳐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지도 않고 또 이제 뭐 몇 번 5회 정도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사나 야영 금지 뭐 이런 계도 방송을 하긴 했는데 사고 지점의 야영객들 관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그 조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날 뭐 그냥 퇴근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좀 이렇게 비 오는 모양을 보고 방송을 하고 산에 있는 분들에게 또 계곡으로 쭉 향하는 방송 시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라는 방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해 버렸으니까 야영객 따라서면 위에서 비가 오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가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비가 와가지고 바로 밑에 물 졸졸졸 흘러가는 계곡 옆에 텐트 쳤는데 여기에 설마 뭐 물이 내려오겠느냐 이래 생각하시고 야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계곡에 물 불어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그냥 물이 그냥 내려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걸 모르고 결국 당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야간에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이제 계곡 물이 불어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공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또 사례인데 정말 그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할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해서 그렇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뭐 지리산 사건도 있었지만 속리산에도 이게 뭐 계곡에서 물이 불어난 사건은 아닌데 지리산도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니까 여름이 더우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수심도 안 깊어 보이고 하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수영을 하려고 계곡에 물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걸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는 같은 데로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건너편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건너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곡의 수심이 한쪽은 깊고 반대쪽은 얕고 서로 수심이 달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휩쓸려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수영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수심을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계곡의 수심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죠? 국립공원에서는 그 계곡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무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어떤 그냥 뭐 저수지라든지 수영이 예상되는 곳 같으면 수심도 관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수영을 하지 말라고 또 표지판까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거기는 또 수영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폭이 또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뭐 수심이 한 80cm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건너가서 보면은 수심이 물이 시퍼렇게 이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처음에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 책임을 인정, 참 애매한 사안이라 뭐 수영 못하게 시설 차단하는 설치라도 차단 시설이라도 펜스라도 설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여름에 물놀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배치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수영 금지라는 안내판만 있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자연공원의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수영 금지라는 팻말 붙인 것을 족한 거 아니냐. 수심 구조 등을 알리고 뭐 여기는 깊고 여기는 얕다. 뭐 또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부정했어요. 결국은 우리 시청자들
생각하실 때는 자기 안전은 자기가 안전 지켜야 되겠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영 금지라는 팻말을 붙였기 때문에 어떤 수심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붙이지 않았더라도 이제 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제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수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트를 타는 래프팅인데 그때 이제 뭐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이 빠져서 뭐 고립되는 사고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런 사건도 좀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고는 아무래도 보통 수영보다도 어떤 놀이의 빈도에 비해서 사고가 제일 많은 건 래프팅 사고 아니겠어요? 래프팅은 아주 원래 스스로 위험을 즐기는, 스릴을 즐기는 것이다 보니까 보트에서 이렇게 보트가 전복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보트에서 튕겨나와서 어디에 바위나 이런 데 부딪히거나 또는 뭐 익사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보트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정상적인 그런 활동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사고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운영하는 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가 안전조끼를 입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고 났을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다만 뭐 거기도 이제 이런 사고는 그 뭐 산업재해냐 아니냐 아니면은 공무상의 재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되는 스카우트 지도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어떤 사전 답사 내지는 사전 탐사 또는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여해가지고 래프팅 시범하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불행히도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상 재해다 이래서 그에 대한 재해 보상을 청구한 즉 다시 말해서 그 시설에서의 뭐 잘못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공무상 재해 아니냐 이래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이게 뭐 그 학교 측의 지원은 좀 받았지만 이게 뭐 스스로 일어난 사고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다. 특별 활동으로서 스카우트 활동을 학교에서 지도해왔고 그걸 더 충실하기 위한 교육 지침에 따라서 이런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행사였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름철에 굉장히 또 더워서 이렇게 물놀이를 많이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좀 직사광선을 많이 좀 장시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막 정말 이렇게 구토가 날 것 같이 그러던데 이게 친구가 너 열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열사병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사건 사고도 혹시 판례가 있을까요? 있죠. 이제 뭐 사건도 있고 한데 여름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피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위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더위를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뭐 모래 뜸질도 하고 일부러 더운데 강행군도 하고 등산을 오래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더위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직장 뭐 동아리에서 이제 8.15 휴일에 등산을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뭐 행군을 등산을 하다 보면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햇빛도 보고 땀도 나고 하는데 어디까지 고지까지 몇 시간 내에 그걸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중에 하도 그날 더웠는데 몇 사람이 이제 쓰러지고 쉬었다 가자 이런 항의가 뭐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대원은 뭐 어디까지 휴식은 없다 어디까지는 휴식 없다 이래가지고 쫙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결국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결국 더위를 먹고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열사병 그랬는데 열사병이라는 단어도 있고 일사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아, 네. 일사병은 아마 의학적으로는 열사병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일사병은 직사광선을 많이 이렇게 쬐어서 여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열 관리가 몸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일사병보다는 열사병이 더 일반적으로 정상이 과도한 그런 경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인솔자가 자 그만 가자 이래가지고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쉬었다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수분을 섭취하고 또 이제 쓰러진 사람은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직장에서 이게 또 공식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도 인정을 못 받고 단지 이제 인솔자에 대한 뭐 책임 뭐 이런 건 뭐 인솔자가 무슨 또 책임 묻기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름에는 이게 더위도 너무 그렇게 그 심한 더위에 대해서는 피해야 되겠죠. 네. 듣고 보니까 그 여름에 굉장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같이 등산하는 동료가 뭐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그렇죠. 살피고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이제 서늘한 곳으로 가야겠죠? 시원한 곳으로 가서 옷을 뭐 느슨하게 하고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뭐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의식이 없을 때는 물을 먹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뭐 아주 뭐 알코올을 뿌린다든지 해서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한다든지 해서 그 우선 응급 조치를 하고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급히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호송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여름철 휴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많이 놀랐던 게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런 장난들이라든가 아니면 등산 중에 잠깐 어지러움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여름철 휴가 계획 짜시면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평소 직장이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휴가철을 만나서 여행을 떠나다 보면 해방감에 젖어가지고 자칫 흥분하기 쉽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즐거운 휴가가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별다른 불상사 없이 행복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소유 중인 아파트의 아래층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의 싱크대 배관이 잘못되어 물이 누수하여서 공사를 하였으니 그 수리비 그리고 물품 손해비, 주거비 등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싱크대 배관이 망가져서 물을 새기 시작한 날짜가 1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아래층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겨울이라 이제 봄이 되면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없이 지체가 계속 되다가 저희 쪽에는 일체의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 올 5월 초에 전화가 와서는 수리비가 140만 원이고 아이가 학생이라 공부할 곳이 필요하다. 위에서 물이 새서 자신의 모피 코트가 망가졌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저희가 피해본 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아이 공부방이라고 하면서 또 모피 코트를 보관했는데 망가졌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점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무조건적으로 100%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강용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비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상층부에 있는 분의 소위 주거 전용 부분에서 배관의 하자로 인해서, 배관의 흠으로 인해서 아래층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용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서, 흠이 있어서 아래 사람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다만 이 사건을 주거 전용 부분에서 그런 흠이 있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1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고쳐야 된다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1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손해배상이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청구하는 것은 약간 과실상계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에서 무슨 누수가 있으면 모피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잘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중품 관리를 물이 새는 방에 아무렇게 놔둔 데 대한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손해액 전체를 뭐 무조건 손해가 있다고 해서 전액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슨 감정에 의해서 이게 과연 얼마짜리냐, 손해 입은 정도는 얼마냐, 못 쓰게 되느냐, 또는 뭐 이렇게 일부러 더 쓸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걸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손해가 또 그런 식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옷의 경우에는 뭐 얼마나 된 옷이냐, 또 뭐 구입 가격이 얼마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하여튼 이 사건에서는 1년까지 이 아래층 사람들이 방치해 두었던 점, 그런 측면에서도 애가 뭐 공부를 못했다든지 뭐 대피해야 됐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과시상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실질적인 피해가 감정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정도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되고요. 얼른 그 배관을 고쳐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층 간에 어떤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또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누수 사고도 굉장히 이웃 간에 좀 충돌이 일어날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그 상대방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누수 사실 여부를 알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실상계할 여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100%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떤 뭐 실제 일어났던 그 사항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전한 법률 Q&A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경관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 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기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 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견고한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기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